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비대면 산업은 4차 산업과는 또 다른 형태의 진화된 변화라는 생각이고요. 포노사피엔스의 저자이시죠. 최재붕 교수의 논리를 빌리자면 문명의 변화라는 그런 거대한 흐름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넷마블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리고 새롭게 한 종목을 또 추가를 했는데요. 넷마블 포함해서 총 5종목이 되겠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 투자 포인트 그리고 비대면 4종목 총 5종목이 되겠네요. 오늘자로 이제 넷마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핵심 포인트를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비대면 산업, 비대면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 환경 속에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많이 지배하는데 이런 그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 최적의 테마 그리고 이제 최적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작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죠. 2020년 올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이 어떤 그 추세로 봐서는 2020년에 이어서 2021년, 2022년까지도 이런 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결정적인 모멘텀은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제시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비대면 어떤 그 산업, 비대면 테마의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그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했는데, 하반기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파동 분석인데요. 이런 그 실적 턴어라운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동상, 상승 충격 3파동하고 같이 이제 조율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상승 충격 3파동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우리가 보통 엘리어트 파동이로는 이제 그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나누는데 상승 5파 중에서 1파동과 3파동과 5파동이 상승 충격 파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3파동은 1파동이라든가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이제 신뢰도가 이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넷마블의 4종목. 카카오는 이제 그 플랫폼 업체죠. 사실 그 카카오를 떼놓고 우리가 비대면 테마를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K 드라마의 핵심이죠. DNC 미디어.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설명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제가 알서포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지금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으면 제가 또 기업 내용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급등주를 아는 거하고 급등주라든가 뭐 주도주를 아는 거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거하고 이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뭐 180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간 이제 문자 회원이 상당 부분 그런 그 좋은 어떤 그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 가격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방송 맨 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IBK증권 오늘자 보고서입니다. 하반기 강력한 IP 기반의 신장 모멘텀. IP라는 게 우리가 지적 재산권을 의미하죠. 인텔리처 프로퍼티 라이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반기서부터 이제 그 실적 모멘텀이 본격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16.5% 증가했다고 보죠. 6,128억. 그리고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영업이익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72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3%니까 뭐 급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분기서부터 이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그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하반기 더 강력한 신작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3분기서부터 강력한 IP 기반의 신작 게임들이 출시가 되죠. 제가 뭐 여러 번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실적이 뭐 개선된 전망이고 마구마구라고 저도 뭐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인 야구를 10년 넘게 했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 팔꿈치를 다쳐서 지금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야구를 지금 당분간은 못하고 있어요. 자, 마구마구 출시 이후에 지금 매출도 순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TS 유니버스 스토리 이게 이제 게임인데 이 BTS는 아시죠? 방탄소년단을 활용해서 사실 게임을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방탄소년단의 암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제 기억으로는 그 최재봉 교수 그 책을 보니까 포노사피엔스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암이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뭐 1,800만 명이랬는데 지금은 뭐 당연히 2천만 명은 넘어갈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특히 이제 그 포노사피엔스를 거론할 때 팬덤 소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팬덤이라는 게 이제 그 골수팬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 팬덤 소비자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목표가 15만 원을 제시했는데 15만 원 하면 사실 의미가 전혀 없죠. 자, 아울러서 지금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지분을 8.8% 갖고 있어요. 굉장하죠. 그리고 방탄소년단 소속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제 상장이 이제 가시화가 될 텐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 25.1%를 갖고 있죠. 넷마블의 그 대표가 방준혁 대표가 방시혁 방탄소년단의 방시혁 대표의 그 사촌 형님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 파노 발급 기대감. 중국 파노라는 게 뭐냐면 중국 내 게임 서비스였던 라이센스거든, 라이센스. 이런 것들도 중국발 어떤 모멘텀도 굉장히 좀 강렬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2019년도 203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뭐 2,800억까지 나왔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2,580억. 그리고 2021년하고 2022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사실 1년, 2년 후에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을 예상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흐름을 보면서 흐름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드밴티지를 적용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을 이제 추론한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이거는 또 그 전 단계 오늘 보고서 말고 7월 14일 보고서 같은 최근 보고서인데 KTB증권인데 영업이익만 보면은 이제 2019년도에 영업이 2,03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2,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작게는 2,400억에서 많게는 한 2,800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내년도는 이제 6천억을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한 5천억 정도만 넘어도 주가는 충분히 2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KTB증권은 조금 더 좀 뭐라 할까요? 좀 공격적으로 우호적으로 전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 그림 보시면은 이거는 DB증권의 작년도 2019년도 8월 달에 8월 13일자 보고서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한번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죠. 2017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가 20만 원을 찍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17조 원을 넘을 때요. 그때 5,10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예상 영업이 한 5천억을 넘어간다. 5천억 정도 수준을 확인한다라면은 주가는 최소한 20만 원이고, 왜냐하면 미래가치 선반이기 때문에 최소한 20만 원에서 그 이상 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2017년도 12월 달에 20만 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8만 원대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2017년 12월이니까 2018년, 2019년에다가 뭐 한 1년, 2년 반 정도를 이제 그 와신 상담을 했고, 특히 이제 그 약 한 12개월 동안에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데,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7월 달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우리 박스권 이론의 그 대가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분이죠. 정숙한 처녀가 현란한 춤을 추는 순간에 주식을 샀더니, 즉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이죠. 현란한 춤을 추는 순간이라는데 현란한 춤을 추는 순간에 주식을 샀더니 수익이 많이 나더라. 이게 니콜라스 다비스의 그 유명한 박스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할 것도 없고요. 박스 이론 하나만 갖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성공 투자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평선으로 20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주가가 대략 한 13만 원이니까 1차적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봉을 보시면 뭐 월봉하고 뭐 대동소이한데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주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20만 원 고점 위에 8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12개월 박스권 등락 이후에 상승 충격 1파동이 시작이 됐고, 지금 2주간 조정 2파동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승 충격 3파동이 저는 출발했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뭐 그제도 그렇고 회원분들한테는 문자를 통해서 뭐 적극 매수죠. 당부를 했고, 어제 뭐 장세가 등락이 좀 나름대로 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다소 좀 물리더라도 사야 되겠죠. 여하튼간에 상승 충격 3파동이 출발했고요. 아래 그 수급을 보시면 빨간 게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고 파란 게 순매도인데요. 보면은 이제 그 순매도 이후에 이제 그 5월 이후서부터는 외국인들의 수급 구조에 변화가 오죠. 그리고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담고 있지 않은데 3파동과 함께 3파동에서는 이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거든요. 1파동은 이제 악재가 철저하게 지배하고 3파동 같은 경우는 악재가 지배하는데 이제 호재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 호재가 등장하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 구조도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넷마블의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일봉 차트. 자, 12개월 동안 박스권을 등락하고, 돌파하고.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완성도에 대해서는 뭐 사실 100점 만점이라면 뭐 90점 이상은 다 줄 겁니다. 제가 보기엔 막 95점.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가 100점 만점에 한 95점을 주고 싶다는데 거의 뭐 완벽에 가깝죠. 물론 차트 완성도가 높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논리, 뭐 명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돌파하는 순간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사상 최대 거래가 터졌는데 저는 이게 이제 매집이라고 그런 거죠. 매집이라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주가가 1년 동안 지루한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니까 지긋지긋한 그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했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 원래 조정을 받는데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한 단계 더 올라가죠. 그리고 그 대량 거래 위에서 관리가 된다는 것은 역시 그 대량 거래,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대단히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도 좋지만 일단 그 시세가 굉장히 젊다고 봐야 되죠. 카카오가 대략 한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사람 나이로 따지면 한 18, 19 정도, 아직까지 10대 후반 정도 굉장히 역동적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뭐 하여튼 사실 글로벌로 본다면 사실 좀 제한적이지만 국내로 따지면 사실 국내 절대적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갖고 있고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카카오 페이지를 비롯해서 카카오 게임즈도 등등해서 지금 지금 상장을 지금 IPO를 지금 기업 공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모니터링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전 방송에서 카카오 목표가를 50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50만 원도 제가 나름대로 좀 낮게 잡은 거예요. 그 이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 보면은요, 그 코로나 최저점이 대략적으로 한 1,6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3,300달러까지 고점이 갔죠. 한 3,200달러, 200달러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코로나 최저점에서 지금 100% 올라갔는데, 그거로는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현재 3,000달러 기준으로 최소한 더 100% 정도 가야 됩니다. 저는 뭐 6,000달러가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카카오도 그렇다면 뭐 50만 원이라면 굉장히 소극적인 전망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스튜디오 데려가는 것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차트를 길게 보시면 바닥에 출발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그 8만 5천 원대 정도 전후 이때는 뭐 절대 바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죠. 단 이제 신고가 프리미엄은 좀 떨어져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들어오는 사실 분이라면 넷마블이라든가 혹은 이제 카카오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는 게 좋죠. 자, DNC 미디어 K-웹툰의 그 최고죠, 사실. 원래 웹툰은 네이버가 더 강한데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 모멘텀을 또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DNC 미디어는 이제 매출의 50% 이상이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가 또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한 3일째, 4일째 올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플러스권으로 따라서 하게 되면 이제 당장 물릴 수가 있는데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길게 뭐 우리가 뭐 5만 원 정도로 예전에 한번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상도 우리가 넘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요, 비대면 어떤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리모트 비유라고 그러죠. 원격 조종이라든가 원격 제어를 의미합니다.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알서포트도 실적이 무지하게 좋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요거 지금 데이터를 제자리에다 놔서 하여튼 작년 영업이익이 제가 58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00억을 넘어간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실적도 굉장히 좋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관성의 힘을 믿고 우리가 지금 이제 눌림목이 어떤 완성도 높기 때문에 알소프트도 단기 매매가 아니라 좀 길게 놓고 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 회원 가입하시면요, 원래 1대1 통화가 안 되는데, 첫날은 제가 인사 전화하고, 그리고,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문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요, 좀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